네, 한의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병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사건이 강남 한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1분 만에가 진화가 됐고요. 범행 3분 만에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남성이 가지고 온 여행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살펴봤더니요. 화염병이 무려 13개였고요. 농약과 회칼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성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이 40대 남성은 강남 한의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나빠지자 모든 걸 한의원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한의원 측에 그동안 냈던 치료비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지만 한의원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치료비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와 칼로 다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전화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후 한의원 측 위협을 느끼고요. 경찰에 신고한 뒤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했다고 합니다. 화염병과 회칼까지 준비해 한의원에 찾아갔던 40대 남성.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거 어디 이런 사람 있으면 무서워서 뭐 의사 하겠습니까 이거? 예? 예,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당뇨병으로 한 3개월 그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이제 거의 낫다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이제 신부전증이 걸려가지고 이제 투석을 권유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돌변한 건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 건강 악화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한의원 쪽에서 당뇨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부전증이 왔다고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그동안 들어갔던 당뇨 치료비가 아까운 거예요. 혹은 누군가 주변에서 당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한테 신부전증이 온 거라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이 병원 측에 만만한 싹스를 본 거죠. 1,000만 원을 이제 그 치료비로 달라고 그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의원 측에서 만약에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일선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좀 귀찮으니까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주고 합의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의원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아마 이제 거부하고 경찰에 연계해서 신고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위험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농약하고 뭐 이런 거 회칼하고 들고 갔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요. 상당히 이 큰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3개월 정도를 당뇨병을 치료해서 상태가 호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의원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1년 3개월 후에 신부전증이 와서 이제 다시 와서 항의를 한 건데, 사실 1년 3개월 동안에 그분이 이 환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도 적절히 하고 한의원에서 권하는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이건 본인이 제대로 못하고 신부전증이 온 것을 거기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이제 일반적으로요, 한약을 많이 복용하면 신장이 상한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마 이제 그런 쪽에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뇨 치료를 하고 한약을 많이 해서 내 신장이 상했다. 이거를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화염병, 회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화염병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방화를 위한 거잖아요. 예. 방화 같은 경우에는 피해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범죄잖아요. 이게 일단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피해가 퍼지는 범죄고, 또 한의원뿐만 아니라 종종 의료기관들이 이런 어떤 목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료기관에 대개 이제 의사분 외에는 간호사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실 뭐 응급실 같은 데서 굉장히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들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안전망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적해주신 것처럼 방화가 되고 나서 일반인이 방화가 난 건물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병원은 다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응급실에서 뭐 의사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의사의 뭐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픈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안 같은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12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병원에 화염병을 투척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죠? 예, 2004년도에도 경기도 고양에서 그 병원에서 그 한의원이 아닙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머리를 다쳐가지고 그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 이후에 계속 자기 두통이
이 만성적으로 시달린다. 이거 내 수술을 잘못한 거다 해가지고 부탄가스를 3개씩 묶어가지고 사제 폭탄 만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걸 그거 들고 진짜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예, 던지고 이랬던 그 혐의가 있어서 그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범행 사실이 뭐 사실을 드러날 경우에는 뭐 그 현장에서 검거가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 하겠죠. 아마 구속이 될 겁니다. 구속, 방아죄 당연히 같은 경우는 되겠죠. 워낙 중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겁니다. 현주건조물 방아죄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살인미수죄까지. 살인미수죄까지. 휘칼까지 휘둘렀기 때문에. 참, 아휴, 참,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